오늘은 회복하는 교회, 회복시키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키워드는 리스토어입니다. 리스토어, 회복하다라는, 회복하다, 복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리스토어입니다. 그래서 부제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다시 희망을 쌓는 교회, 희망을 쌓는 교회. 리스토어의 리와 스토어를 나눠서 끊어서 보면요, 리는 다시라는 뜻이고요, 스토어는 우리가 상점을 뜻할 때에도 명사용으로는 스토어가 상점이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스토어가 쌓다, 축적하다, 또 매장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쌓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또 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어진 곡식 창고에 잘 쌓아놨는데 자꾸 빼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 창고가 빕니다. 빈 곡식 창고를 다시 채우면 그게 회복이지요. 그래서 다시 쌓다, 다시 있어야 될 것들을 갖추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쌓을 것인데 무엇인가? 부, 명예, 권력, 이런 거 쌓을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년, 이제 다음 주가 창립 기념주일 100주년인데요 100년을 맞이한 우리 신앙교회가 무엇을 쌓아왔고 또 앞으로 무엇을 쌓아가기를, 그래서 어떤 회복을 우리가 꿈꾸고 또 회복시키는 역할,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중심에 두는 이야기가 이 MBC에서 두 장소에 대한 그 역사적 이야기를 엮어가지고 한 2-3분 동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이거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많은 시인 묵객들의 찬탄을 자아냈고 500여 년 동안 광주의 생명수였던 경양방죽. 대일본 건국기원 2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경양방죽을 매립해 일본인 집단 거주지를 만든다. (500년의) 역사를 지닌 경양방죽을 매립하지 않아도 일본인 주택지 조성할 곳은 많소. 한 지방의 역사유산을 무자비하게 말살하는 것은 문화인의 수치인 걸 아시오. 반대운동이 거세지자 그 규모가 축소됐지만 경양방죽은 3분의 1만 남게 됐고 10m 수심도 4m로 크게 줄었습니다. 일제가 광주 읍성을 허물고 전통장을 없애고 이제 경양방죽까지 없애는구나. 경양방죽은 1967년 완전 매립됩니다. 시가지 개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방죽이 사라지면 광주의 앞날에 화가 미친다는 여론이 일자 전남대학교 안에 조성된 연못 용지. 호수가 사라진 자리에는 경양이라는 옛 이름만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 동영상이 우리가 나눌 이야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먼저 두 장의 사진을 우리가 같이 비교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 보았던 경양방죽의 옛날 모습입니다. 이제 정지된 사진으로 이 수면에 바람이
불지 않고 잔잔할 때에는 무등산이 이 바로 경양호, 경양방주, 경양호에 무등산의 그 정상까지가 반영이 지어서 이렇게 비출 정도로 참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호수였다고 합니다. 무등산이 잔잔한 수면에 비치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뱃놀이도 즐기고, 우리 광주의 옛날이지만 아름다운 휴식처였으며, 여름철에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멱을 감고 겨울철에는 얼음을 지치며 썰매를 타고 했던 장소, 그곳이 바로 경양방죽이었습니다. 이곳이 조성된 것은 144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광주 목사로 부임했던 고을, 원님, 사또를 말합니다. 광주목의 목사로 부임했던 김방이라는 사람이 광주 지역은 무등산을 비롯해서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나면은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 들어오죠. 영산강의 물줄기인 광주천과 여러 하천들이 범람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이 많을 때는 그렇지만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수 조절과 가뭄 예방을 위해서 저수지를 하나 파야 되겠다. 바로 이 김방이라는 사람이 오래된 저수지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한 김제의 벽골제, 이 저수지를 판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님이 이 치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광주의 경양호, 경양저수지를 파게 된 것이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 1444년 세종 때부터 500여 년 이상을 우리 광주 지역에 하나의 생명수, 생명의 젖줄처럼 홍수 완화 기능도 하고 가뭄 방지 기능도 하면서 그렇게 지켜오던 하나의 물줄기였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은요, 경양호 주변에 흘러들어오는 하천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상류는 무등산 자락, 무등산 높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여러 물줄기들이 흘러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완충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흘러나가고, 예전에 우리 광주 읍성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도청이 있는 그곳, 그래서 충장로, 금남로 그 지역이 광주 읍성 영내입니다. 성내입니다. 도심 공간은 저곳이었습니다. 경양방주는 그 위쪽에 있죠. 그리고 저 물길들이 다 합류되는 지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광주천입니다. 지금 임동 쪽으로 해서 광천 터미널 그 앞으로 흘러나가는 광주천 물줄기가 저 물줄기입니다. 밑에 쪽에 있는 저 물줄기는 아마도 학동에서 내려오는 학동천입니다. 지금 현재 경양방죽을 현재 지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그 물줄기 이거는 지금 신안천을 중심으로 해서 물줄기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렇게 경양방죽이 이쪽에 파란색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역 보이십니까? 광주역, 송정역 말고요. 여기 앞에 있는 광주역. 광주 역사가 저기에 넓은 공터, 중간 윗부분에 넓은 공터에 막 철로선들이 이렇게 있고 철도 차량 기지가 넓은 땅에 확보되어 있는 곳이 있죠. 그 가운데, 중간 가운데 지점에 그곳이 광주역이고요. 그 광주역 앞에 이 광주역 이 방사선 모양으로 이렇게 길이 뻗어져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양방죽이 있었던 자리는 지금 현재 홈플러스 자리입니다. 지금 홈플러스도 문 닫았다고 하던데, 홈플러스 자리. 자, 그런 이제 경양방죽의 모습이 있고요. 그게 1967년에 사라졌으니까, 67년, 68년에 사라졌으니까 그 이전까지 존재하던 바로 홈플러스 자리, 계림동, 거기에 걸쳐서 있었던 호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2025년 여름, 현재 7월 17일의 사진입니다. 뭐 안타깝죠? 이렇게
침수. 이거 7월 17일이 아니라 2020년 사진 같은데요. 예, 여튼 오늘날 현재 침수 피해가 나면 마치 색깔만 황토색이 아니라 좀 맑은 물색으로 파란색으로 칠하면 호수 위에 도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런 물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고요. 경양 방주 거기에서 유원지로서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쓰여졌다는 그런 좋은 기억도 있고요. 또 오늘날 현재 물에 대한 기억은 특히 최근 2025년 7월 17일과 지난 주일 밤 두 번째 또 침수가 17일 만에 일어났는데요. 이 물에 대한 현재 우리의 기억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 어렸을 적에도 천이 이렇게 복개되기 전에도 보면 북부 지역에 있는 서방천 그 천변에서는 악취가 나고 지저분하고 하수구가 그 생활하수가 그냥 그 천으로 다 흘러 들어오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물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원래 오랜 세월 수백 년 동안 경양 방죽을 비롯하여 이 물에 대한 기억이 그래도 좋은 기억들도 있는데 우리가 요즘 물에 대한 기억을 쌓아가고 있는 물에 대한 기억들은 불안과 두려움, 또 어떤 혐오, 또 비가 오네, 또 물이 넘치겠네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 이런 기억들로 물에 대한 기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생명과 어떤 우리의 추억이 쌓이고 쌓여서 역사적인 아름다운 유산과 같은 공간으로서 물에 대한 기억이 고통과 절망, 한숨과 또 망연자실하는 그런 현장으로서의 기억으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가 이 두 물에 대한 두 기억의 간극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새겨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58장은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금식은 무엇입니까? 신앙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밥을 안 먹고 먹을 것을 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희생을 드립니다. 헌신을 드립니다. 그렇게 거룩과 경건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신앙행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행위에 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 단순히 밥을 안 먹고 나에게 헌신하는, 그래서 마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 기도 이런 것처럼 그런 신앙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동사부만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여러분, 풀어주고 끌어주고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메우고 있던 것을 꺾고 공통점이 있지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나누었던 릴리즈,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고, 해방시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금식을 죄를 뒤집어쓰고 슬픈 기색을 띠며 밥을 먹지 않고 식량을 먹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열심을 다한 헌신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서 이곳저곳에서, 특별히 이곳에서는 나는 그런 금식 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제물을 가져오며 하나님 앞에서 성회를 드리는 거, 큰 예배를 드리는 거, 나 그런 예배 안 받을란다,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예배, 그런 제사, 그런 희생, 그런 금식 나 안 좋아해. 그런데 내가 진짜 바라는 예배가 있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금식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풀어주고 끌어주고 자유롭게 하고, 이것을 두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와 ጼ다카, 미시파트와 ጼ데크라고도 발음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기쁨이고
내가 좋아하는 예배고 내가 좋아하는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 한 개인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불의, 공동체의 죄악, 구조적인 모순, 구조악, 사회악, 제도적 잘못, 잘못된 정책, 그로 인한 사회적 불균형, 불평등, 불공정함,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제가 특히 구체적으로 3주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신안동 지역은 광주 지역의 발전, 광주의 대도시의 개발 과정 가운데서 이 반복되는 침수, 상습 침수 지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데요. 왜 이곳이 상습 침수 지역인가? 물이 흐르니까. 아니요. 그건 단순히 물이 흘러서가 아닙니다. 불공정, 불평등, 그리고 불의함이 쌓이고 쌓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수십 년간 겪는 반복되는 침수는 바로 정책의 잘못, 불공정이 쌓여서 일어나는 적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 신안동 지역에 씌어진 불공평한 멍해입니다. 아까 그 물길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빨간 지역이 이번에 17일 만에 다시 또 침수가 일어났던 이 천, 우리 교회에서는요, 천 건너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저 물이 모여드는 거 보이십니까? 제가 물길은 이렇게 원래 있던 물길들을 좀 지도상에, 실제 지도상에, 네이버 맵상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그렸습니다. 옛날 물길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보라색으로 신안교회라고 조그맣게 그려져 있죠. 저 물길들을 한번 보십시오. 북구 지역에 있는 원래 있었던 모든 물길들이 자, 저쪽 왼쪽에는요, 세 갈래의 물길이 모여서, 그 다음에 또 다시 그것이 모인 물길과 이 옆에 왼쪽 하단에 물길이 모여서 그 모인 물길이 신안동 지역으로 흘러오고 있죠. 저 위에는 두 갈래의 물길이 저 위에서부터 모여서, 그리고 저쪽에, 사실 저쪽에 지금 끊어져 있는 저수지와 같은 곳이 그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 앞에 있는 연못 호수입니다. 그 원래 물길이, 그 저수지에서 이런 물길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모여서 또 모여가지고 큰 물줄기 두 개가 다시 최종적으로 모여서 어디로 터져 나오느냐, 요 신안동 천으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 신안동에서 나오는 이 천을 보기 이전에 여러분 물길 보셨습니까? 북구 지역 다니면서 물 보셨어요? 하천 보셨어요? 원래는 저렇게 많은 하천이 있는데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지하로 가요. 다 도로 위에 콘크리트 깔아버리고 물길들을 다 안 보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그 빗물이 쓸고 나가면서 토살물들이 쌓여있는지, 어떤 하수들이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복개를 하다 콘크리트로 덮다 못해서 여기까지 덮으면 안 되겠다, 최종적으로 덮개를 못하고 터져 나온 것이 바로 신안천입니다. 바로 저 빨간색 색칠한 부분이요. 그렇게 흘러나온 물이 저 밑에 보이면 저 아래쪽에, 오른쪽 제일 아래쪽에, 그것은 제가 펜으로 긋지 않았는데요, 그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녹색으로 살짝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광주천에 합류해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북구 지역의 침수 구역을 보면은요, 아까 물길이 모여드는 곳, 저쪽 세 갈래 물길, 왼쪽 세 갈래 물길 모여든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문흥성당
대표적인 상습 침수 구역이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북구청 보이십니까? 네, 왼쪽 옆에서 흘러나오고 저 위쪽에서 모여든 물하고 합류된 지점, 거기가 북구청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오치, 그쪽에도 상습 침수 구역이죠. 그 다음에 신안동 합류되는 지점, 상습 침수 구역이죠. 여러분, 물은 자기 갈 길을 압니다. 인간이 덮어도 나는 내 갈 길이 있어. 없이 여겨도, 안 보이는 것처럼 해도 물은 자기의 길을 따라서 여전히, 내가 원래 더 낮은 천을 따라서 흘러야 되는데 천을 막았어? 그러면 도로 위를 따라서도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침수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공정합니까? 물길들 다 틀어막고 결국 그 물에 의한 쌓이고 물이 이제 아래로 쌓일 거 아닙니까? 쌓인 문제가 한꺼번에 이쪽으로 비만 오면 터져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곳이 상습 침수 구역이 되는데 이게 공정하냐라는 거죠. 이게 흉악의 결박 아니냐는 거죠. 이게 바로 멍해 아니냐는 거죠. 이게 정책으로 인한 압제 아닙니까? 실제 콘크리트 벽은 단단하고 두껍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콘크리트는 강도가 점점 더 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철거도 쉽지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갇힌 물길들.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신안동 지역 사람들이 바로 때로는 재산, 인명의 피해를 입는, 비만 오면 매우 번거롭고 귀찮게 살아가야 되는 이분들이 줄이고 유리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에 산다라고 나 신안동 주민이에요. 신안동 너무 살기 좋아요. 우리 동네에 천도 있어요. 녹지, 막 생태공원도 있어요. 이렇게 말 못하죠. 그냥 자존감이 떨어져 있죠. 이건 저놈의 문제입니다. 이제 전국 방송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신안동이, 동시에 마찬가지로 우리 신안교회 브랜드 가치도 떨어진 것입니다. 신안교회, 그 신안교회가 그 광주의 그 상습 침수 구역, 그 신안동 그 십자가 보이는 그 교회예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신안동 지역이 신안교회여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적어도 지역만 가지고는 자랑스럽다 말하기 힘들죠. 여러분, 이게 바로 단순히 생명 영위하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존엄이라는 것입니다. 존엄, 자부심. 내가 이 지역민이고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자부심. 그래, 그 자부심 못 느껴서 많은 분들 떠나지 않았습니까? 더 좋은 곳으로, 살기 편한 곳으로, 비와도 침수 걱정 없는 곳으로. 그러면서 이사했더니 이제 우리 사투리로 신감 편해, 이제 비가 와도 마음이 편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여기는 점점 더 어디 떠날 수가 없어서, 다른 데는 비싸니까 나갈 수가 없어서 이번에 수해를 입고 난 다음에 이 동네 분들하고 많이 친해졌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수해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 수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분, 그분한테 바로 이 천 벽면에 거기에 제일 스카시, 제일 아크릴이라고, 아크릴 스카시 직원 한 4명 두고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십니다. 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얘기 나누면서 보니까 그분은 뭐라 하냐면 여기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한 6년 전에 들어왔답니다. 싸고 밀집해 있지 않아서, 이쪽은 천변이기 때문에 혹시 지역 주민들 민원 들어오지 않고 아크릴 막 제작하고 그러면은 소음도 나고 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싸고 여기에서 사업체 운영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일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기 있다고 해서 막 브랜드 가치가 더 좋고 좋은 데 사시네요, 그런 평가 못 받죠. 하지만 먹고 살라고 형편껏 내 형편에서 가진 거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꼭 재난이 나면은 반복해서 계속 더 피해를 입습니다. 그게 재난 위험의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재난의 위험은 꼭 더 가난하고 유리한 자, 유리하는 사람,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가, 사회적 위험이 그분들에게 더 가중된다라는 거죠. 다시 아까 우리가 본 동영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경양 방죽 끝자락과 신안동 영역의 끝자락이 맞붙어 있습니다. 거기도 신안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양 방죽에는 원래 쌓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1444년 그 김방이라는 원님 사또 광주목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가 아니고요, 원님, 옛날 뭐 나주목, 전주목 있잖아요. 광주목 목사로 부임한 그분이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고 반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고 안 되겠다, 이렇게 저수지를 파자. 김제 벽골제를 만든 치수 전문가인 분이셨습니다. 그 양반이 이 광주 지역에 저수지를 파자 해서 제주도에 있는 말들을 몇만 피를 동원을 해가지고 연 인원 57만 명을 동원해서 큰 저수지를 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길이 모이고, 물길 모인 걸 한번 볼까요? 예, 경양 방죽이 저기에 있었고요. 거기에 저렇게 많은 물길들이 모이고 다시 경양 방죽에서 흘러나가는 거죠. 그리고 함께 모여져 있는 저 물길들이 합류된 곳이 광주천입니다. 그러니까 물길들이 모이면서 가다두는 역할을 하죠. 완충제 역할.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가다둔 물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 호수가 있으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찾는 1444년부터 500년이 넘도록 많은 시인 묵객이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경양 방죽을 다녀간 사람 중에는 정약용도 있습니다. 정약용이 경양 방죽을 지나며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저기 글씨, 저기에 써졌지 않습니까? 얼굴 비치도록 맑은 방죽물은, 그때 아주 맑았나 봐요. 아득히 넓고 저녁 구름은 두둥실 그 위를 떠가네. 1777년부터 1780년까지 정약용의 아버지, 그때 당시 한 10살, 12살 소년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아버지가 화순군의 당시 화순현이 있었는데요, 화순현 현감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 재직 시에 어린 정약용도 아버지를 따라서 화순에 몇 년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 땅을 다시 밟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1800년 무렵에 귀양을 가면서,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귀양을 가면서 전라도 남부로 귀양을 가면서 경양 방죽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역사적으로 축적된 많은 이야기, 또 여러 추억, 좋은 기억, 아픔의 기억, 또 좋은 경치를 보면서 누렸던 기억들, 세종 때부터 500년을 넘도록 쌓인 이야기. 이 경양 방죽을 일제시대 때 1935년 당시 전라남도 도지사였던 일본인 도지사가 비밀리에 경양 방죽을 전체를 다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 들고 일어난 앞장선 인물이 누구였냐면,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광주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최응정 목사님입니다. 경양 방죽 매립 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습니다. 최응정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라남 도지사와 당시 광주읍이라고 불렸었는데, 광주읍장을 직접 찾아가서 진정서도 제출하고 매립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경양 방죽은 당장의 땅 몇 평을 얻는 것보다 앞으로 광주가 큰 도시로 발전할 때를 대비해 아름다운 풍치지구로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고 시민들하고 투쟁 막 합니다. 막 시위를 하고 결사반대하고. 그래서 경양방죽 전체를 매립을 해보려고 했던 계획을 좀 양보해가지고 30-40%를 남겨놓고 나머지 60-70%만 매립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그래도 경양방죽이 축소되긴 했지만 보존이 되었죠. 보존이 되었는데 해방 이후, 여러분 지금 경양방죽 없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1967년, 어떻게 보면 1966년에 최응종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66년에 5월 18일이 최응종 목사님의 장례식 날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67년 광주시는 늘어나는 인구 감당 못하겠다 하면서 이곳을 매립할 계획을 하고, 근데 그때의 시민들은 한 20여 년, 30여 년 지나고 난 시민들은 옳소, 그 매립해서 우리 길 만들고 땅 만들어가지고 집 짓고 삽시다. 거기에 시청도 들어서고 하면은 훨씬 이 상권도 발달하고 좋겠네요 해가지고 경양 방죽을 다 매립을 해버립니다. 오래된 역사의 이야기, 김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종대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 시를 읽고 또 어릴 적 추억이 담겨져 있고 몇 감고 썰매 타던 유원지로서의 그런 기억이 있는 추억의 장소, 또 투쟁의 이야기, 일제가 이것까지 뺏어가려고 하느냐. 우리 광주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고 광주의 생명수 있고 광주의 젖줄이다. 이거는 미래 자산이다. 땅 몇 평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경양 방죽에 담겨져 있는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렸지만 담겨져 있는 이 아쉬움과 아픔의 이야기도 쌓인 거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광주가 개발되어 왔습니다. 물줄기 다 틀어막고 다 콘크리트로 도배해버리고 조금 냄새나고 조금 더 편리를 위하여서 그래놓고 아파트 짓고, 전국에서 최고로 아파트 비율이 높은 도시 광주 아닙니까?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 역사의식이 높은 곳이라고 하죠. 근데 적어도 제가 찾아봤던 이 물길을 틀어막고 콘크리트로 도배하는 역사들을 보면, 경양방죽 이야기를 보면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쌓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추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리스토리. 그 쌓여진 이야기를 풀어놓아 우리가 기억해야죠. 기억하면서 반복하지 말아야 되죠. 경양방죽을 일제시대 때 매립을 할 때에는 경양방죽 끄트머리에 오늘날 광주고등학교하고 계림초등학교 사이에 산이 있었습니다. 경양대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서석대, 입석대, 장석대 할 때 그 산에 바위가 이렇게 솟아있는 걸 보고 무슨 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양대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경양루가 있었고요, 누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양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경양대를 허물어 일제시대 때 1차적으로 60-70%를 매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30-40%를 매립을 태봉산을 깎아가지고 이곳을 매립을 해버립니다. 태봉산을 깎아서 그걸 다 30-40%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매립을 하고 나서도 흙이 남습니다. 그 남은 흙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금남로를 8차선으로 깝니다. 광주가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뭐를 없애고요? 신안동에 있는 태봉산 없애가지고, 신안동 끄트머리에 있는 경양방죽 없애가지고요, 이 중요한 역사적 자산이자 이야기가 쌓여있는, 여러분 그게 있었다면 광주가, 오늘의 젊은 세대들이 광주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노잼 도시라고 합니다. 노잼 도시. 재미가 없다, 진짜 재미없는 동네다, 노잼 도시.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서 더 노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태봉산 위치를 보겠습니다. 아까 그 지도를 한번 다시 보면요, 경양방죽에서 저기 태봉산, 지금 태봉산이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중흥건설 그 본사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역 한국아델리움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 그 큰 도로변,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저렇게 태봉산이 있었던 자리라고 해서 비석이 있습니다. 태봉산 유래비. 태봉산이 왜 태봉산이냐면 태를 봉한 산이다 해서 태봉산입니다. 원래는 전설처럼 흘러내려오는 고려의 왕자의 태어날 때 태 잘라가지고 그걸 봉해가지고 묻어놓은 산이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만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실제 왕자의 태가 묻혀 있었습니다. 1929년 일제시대 때인데요, 가뭄이
너무 극심하니까 흉년이 드니까 그때 당시에 설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좋은 산에다가 누군가가 몰래 암장을 하게 되면 무덤을 쓰게 되면 그 무덤이 산의 좋은 기운들을 다 가져가고 그 대신 그 지역에 흉년이 든다라는 그런 설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9년 하도 흉년이 오래 지속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때 당시 이 마을 주민들이 산에 가가지고 산을 이곳저곳을 호미와 꽃갱이로 파보기 시작합니다. 파묘를 하려고 누군가 몰래 여기다가 무덤 쓴 것 같아. 그러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뭘 발견했을까요? 태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설이 아니었네, 실제였네. 요 안에를 열어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가 뭐가 있냐면 바로 태를 봉한 도자기와 그리고 이 태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태실, 아까 그 돌 항아리 같은 그 태실은 광주 시립 민속박물관 야외에 전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태를 봉했던 그 도자기와 그 기록판은 광주 국립박물관에 지금 있습니다. 이야기죠. 와, 그래? 태봉산의 옛날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옛날 모습? 좀 그 마을과 함께, 그거요. 옛날 모습 보면 저기가 태봉산입니다. 들판에 무슨 오름처럼 조그마 하나 뻥끗 솟아 있죠. 여기에서 신안동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지금 이 사진을 찍은 위치는 산에서 찍은 거죠. 여기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그 동산입니다. 산. 사회과학대학이 좀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 앞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천입니다. 천이 흘러갑니다. 그게 서방천이 흘러나와가지고, 그리고 저기 동그라미 안에 태봉산 가까이에 아파트 같은 건물이 하나 있죠. 거기가 지금 중흥 모아맨션입니다. 그런데 저거는 중흥 모아맨션이 아니고요, 저건 살레시아 고등학교입니다. 살레시오 고등학교는 여기에 원래 지었다가 이 자리에다가 살레시오 수도원만 남기고 살레시오 고등학교는 저쪽으로 이전을 해갔죠. 이제 조금 감이 오십니까? 신앙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재매마을, 재매교회였죠. 이 당시는. 이게 1955년도쯤으로 추정되는 사진인데요, 요 신안천 따라서 조금 왼쪽 중간 끝으로 저 길 따라서 쭉 내려가면 보이세요? 안 보여요. 보신다 하면 이상한 거예요. 안 보여요. 사진에 안 등장해요. 거기 끝면쯤에 요 돌기둥, 우리 이 기둥이 있는데 그쯤에가 재매교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저기 태봉산 너머에 언덕백이 보이죠? 들판 지나서 바로 언덕백, 거기가 양림동산, 양림산입니다. 저쪽에 오른쪽 산 중턱 하얀 건물 보이십니까? 조선대학교 본관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태봉산인데 저 태봉산을 싹 없애버렸다니까요. 흔적도 없어요. 지금은 경양방죽이 있던 자리에는 터를 상징하는 비만 세워져 있습니다. 경양방죽 터비, 이게 경양방죽 터비입니다. 이곳에 경양방죽이 있었다. 홈플러스 앞에 있습니다. 이 비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켜오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깃든 것 없애고 나서 광주가 문화도시 되겠습니까? 광주가 생태 친화도시 되겠습니까? 아파트만 때려짓는 콘크리트 도시, 회색 잿빛 도시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야 됩니다. 리스토리, 리스토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잊혀진 이야기는 사라져버립니다. 소환해서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희망 쌓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3주째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다시 쌓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쌓는 기억의 저장고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눈물의 아픔의 저장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신안동에 100년을 자리 잡았으면 신안동의 아픔을 100년 동안, 신안동의 쇠락을 100년 동안, 다른 지역 저 윗동네 다 발전하는데 도로 깔고 아파트 짓고 더 쾌적해지고 막 공원 만들고
저 윗동네 다 그런데 그 하수 다 받아내고 배수구 역할을 하면서 신안동은 점점 더 낙후돼가는 목격자가 신안교회 아닙니까? 신안교회는 경양방죽도 바라봤습니다. 태봉산이 없어지는 것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달도 안 되는 17일 만에 침수가 됐다가 또 침수되는 것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지역과 함께 이 지역의 눈물, 아픔을 품어주는 저장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스토어, 스토어, 저장하다, 쌓다. 그러면 그렇게 눈물을 쌓아서 품는 것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연대해야죠. 그래서 제가 신안동에 5년간 살면서 건너편에서, 신안청 건너편에서 살고 다시 건너편에 와가지고 일하고, 신안동에 5년간 살면서 신안동 주민들을 사실은 통성명도 안 하고 한 번도 말 한마디 건네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분들과 얘기도 나누고 찾아가고, 저는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 사연도 듣고 고향이 어디냐고도 묻고, 이번에 수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분이 그저께 구성되었는데요, 그 분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광주의 경양방죽은 오히려 없애고 난 다음에 물 필요하니까 어디다가 저수지를 또 만들었죠. 댐 만들어가지고 동복댐, 주암댐. 그분이 주암댐 수몰 민이더라고요.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고향을 잃었습니다. 광주에 뺏겼습니다. 나는 화순, 동복, 화순, 적벽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어요. 아, 우리 광주의 물 관리의 피해자이군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또 이 동네에 와가지고 물 관리의 이 피해를 또 받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연대해야죠. 여러분, 같은 아픔, 같은 이야기가 쌓이면 이제는 이 이야기를 바꿔보자, 새로운 이야기로, 희망의 이야기로 만들어가 보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기억을 소환해 드리면서 촉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아까 제가, 그리고 전대 용지 그 연못 그냥 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그 산책만 하지 마시고, 용지가 경양방죽 없애고 나서 그거 없애면, 광주가 빛광자잖아요. 빛광은 불이지 않습니까? 불. 그래서 여기가 풍수적으로는 화가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 화 기운을 누르려고 사실 경양방죽을 복판에다가 만든 그런 풍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걸 다 메우고 나니까 큰일 났다. 빛골, 광주의 빛광에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용지를 판 겁니다, 전대에. 그러니까 걸으시면서 이게 경양방죽 대신 파는 거야, 이런 이야기도 기억하시면서, 경양방죽 자리도 가시면서, 그리고 태봉산 다시 만들기는 힘들겠죠.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찾으면서 드는 마음이, 적어도 경양방죽은 복원했으면 좋겠다.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근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 기업에는 미안하긴 하는데 홈플러스가 망했잖아요. 문을 닫았어요. 그 자리가 경양방죽 자리인데, 그게 만약에 돈 있고 의지가 있으면 그거 매입해가지고 그걸 다시 파가지고 호수 만들면은 얼마나 시민공원이 돼가지고 좋겠어요. 이 복잡하고 낙후된 광주역 주변에. 하지만 상상하는 건 자유니까요. 그래, 이왕 문 닫은 김에 저거 매입해가지고 저기다 호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다 이야기가 생기는 거죠. 광주시가 500여 년 이상 지속되었던 경양방죽을 메웠던 것을 비싼 대가를 치러가면서 다시 매입해가지고 호수를 다시 재건했다고. 와, 관광 자원입니다, 그게.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왜 어딘가를 갈 때 왜 갈까요? 이야기가 있는 곳을 갑니다. 아파트 있다고 갑니까? 그 아파트는 사는 사람만 좋지, 그 아파트 있다고 사람들이 일부러 막 멀리서 찾아오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이런 수백 년간 쌓인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오는 거죠. 태봉산은 아마 다시 만들기는 힘들겠죠. 그 대신 저는 신안동을 향한 꿈을 꿔봅니다. 이 결박당한 땅,
콘크리트로 그러면서 배수구 하수구 역할을 하는 이 땅. 그래서 제가 AI로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진 제가 이게 아침에 새벽에 동틀 무렵에 이 한 바퀴를 돌면서 이 동네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도 막 고민하면서 이거 저기 동틀 무렵에 신한교회 보이시죠? 이 땅을 놓고 AI에다가 이 사진을 넣어놓고 이것이 생태보건 하천으로 만들면 어떻게 바뀔까 하고 했더니 이런 그림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국회로 보내지는 마십시오. 저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캡처해서 퍼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동네에 하천들이 다시 물길을 찾고 복개된 것들이 얼마 전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우리 광주 시장님도 원론적으로는 이건 조금 장기적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북구청에서부터 이 신안교까지의 1.6km 구간이라도 복개를 다 걷어내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기사를 보면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우리 인수위원회가 없이 새 대통령이 갑자기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수위원회를 대신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있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 재난안전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창근 씨가 신안교에 방문을 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신안교 다리에 어저께 방문을 하셔서 광주시를, 특히 이 신안교를 중심으로 한 신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광주시를 물관리, 특별히 홍수, 침수, 상습, 침수 구역들이 많은 이런 곳에 재난안전예방 시범 도시로서 광주를 지정해 보는 것을 건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 13일에 뉴스 보도상 그렇습니다. 13일에 대국민 보고대회에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재난안전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건의를 정식으로 하겠다. 모릅니다. 이렇게 자꾸 연기가 나다 보면 지나간 모든 걸 메우고 없애고 제거하고 매립하고 복개하고 했던 것과 이제 거꾸로 이곳에 회복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 복원의 이야기, 다시 물길이 열어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쌓아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6, 7절의 말씀, 그 말씀의 단락의 끝에는 10절, 11절,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11절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12절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저는 저희 교회가 바로 그런 물된 동산, 샘 같은 곳, 희망을 다시 펼쳐가는 이야기의 진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그런 진원지, 보수하는 자, 고치는 자,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그런 교회, 신안동의 희망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한 곳에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같이 마음 모아주시고 같이 기억을 쌓아나가고,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기억을 쌓아나가면서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의 기억들을 쌓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